꼭꼭 씹어먹는 맛있는 수학의 장기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중학교에서의 최고 학년이 3학년이 되어서 뭔가 새 학기, 새 학년에 대한 설렘이 앞서겠지만 개쌤은요, 사실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중3부터는 이 수학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우리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수학은 이 고등수학과 바로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3 수학의 무려 70%가 고등수학과 직결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서 고등학생이 되면 그 내용 그대로 나오고요. 거기서 내용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이 고등수학이 기초가 되어지는 게 중3 수학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우리 친구들 개념 좀 잡아두지 않으시면 고등수학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3부터는 뭔가 좀 각오를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 중3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할 바로 선행과 심화. 사실 고등수학 이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이 좋을까요? 그리고 심화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선행과 심화 둘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중을 좀 두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부분 선생님이 첫 번째 좀 다루어 보고 두 번째로 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특히 2학기보다는 1학기가 고등수학과 연계성이 더 많습니다. 1학기 수학의 단원별 학습법을 통해서 내가 이 단원을 공부해 나갈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될지 선생님이 좀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학기 중과 시험 전으로 나누어서 시기별 학습법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선생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요. 매 학기 매 방학마다 선생님 홈에서 수학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고민거리들, 수학 관련 걱정거리들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3 친구들의 걱정거리를 확인해 본 결과 단연코 가장 많았던 것은 선행과 심화였습니다. 자, 이제 고등수학 슬슬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위에서 막 정석 가지고 미적분 공부하고 있고, 그죠? 수원, 수투 막 하는 친구들 보면은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등수학은 중3 수학의 2학기를 모두 끝마친 후, 개념을 모두 끝낸 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3 수학의 많은 부분이 고등수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3 수학의 개념을 끝내지 않고 고등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일단 고등수학 자체가 배울 내용도 많고 또 내용이 어려워서 힘든데 뭔가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게 되니까 더 어렵게 느껴져서요. 금방 쉽게 포기하는 그런 수포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꼭 개념,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개념을 한번 훑은 후 고등선행을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빨리 보잖아요. 다른 1학년, 2학년 친구들보다. 그만큼 빨리 마무리 짓고 남은 석 달에서부터 넉 달, 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이제 오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지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 선행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세우면 될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방학 때 내가 1학기, 3학년 1학기의 수학을 개념을 끝냈다 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 3학년 2학기를 좀 빨리 끝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 보다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사실 지금 배울 우리 3학년 1학기에 심화를 더 추천합니다. 왜 심화가 중요하냐면요. 선생님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실제 우리 수능에서 보게 되는 수리 영역, 수학 과목의 문제 배점표가 되어집니다. 2점, 3점, 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항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퍼센트로 환산하면 각각 10%, 47%, 43%로 되어 있는데 자, 가장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할 그리고 또 이 대학을 좌지우지할 문항은 몇 점짜리일까요? 바로 4점짜리겠죠. 이 4점짜리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실제로 어떤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 문항으로서 사실 그 퍼센테이지도 높지만 이 문제 하나하나를 푸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어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빠르게
자료와 조건을 파악하고 적용해서 해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아이디어가 필요할 텐데 그 아이디어를 찾는 연습.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선 반드시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고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A급 수학과 같은 심화 수학을 공부하는 거고요. 심화 수학을 또 우리 친구들이 좀 고등학교 가서도 물론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그래도 고등학교 때보다는 시간이 다소 있는 지금 중학교 3학년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습관화해서 연습해 두셔야 고등학교 가서도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실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선행과 심화를 적절하게 비중을 두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당부드리는 거고요. 해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방학 동안에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와 같은 내신 기본 강좌로 개념을 한번 끝냈다면 또 비슷한 수준의 어떤 개념서를 또 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A급 수학과 같은 심화 수학으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개념을 잡고 깊이 있게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심화 문제들을 접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 사실 심화 수학을 하다 보면 얘들아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만점, 100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심화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연계 과정의 어떤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선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수학을 또 이어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심화 수학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선행 심화에 대한 얘기들을 첫 번째 좀 다뤄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1학기 수학에서 배우게 될 크게 3가지 단원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잡고 우리가 단원별 공부를 해야 할지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원이 실수와 그 연산. 바로 새로운 수가 등장을 하죠. 우리 중학교 2학년까지는 유리수의 수학이라고 해서요. 유리수까지만 배우고 다뤄봤는데 이제 새로운 수, 무리수가 등장하면서 수체계가 실수로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새로운 수가 등장했으니 정확한 정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항상 이렇게 새로운 수가 등장하면 그 다음은 대소관계, 또 그들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연산입니다. 특히 근호라고 하는 기호가 등장하죠. 생소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반복,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정리해 두셔야 돼. 일단은 아무래도 성실함이 좀 필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은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 단원인데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원이 있죠.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전개, 그 전개를 잘하기 위해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바로 이 역과정, 전개 역과정이 인수분해 과정인데요. 이 인수분해 과정도 사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기초가 되어지는 인수분해 시작, 인수분해 출발,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것을 거쳐 마지막 나름 복잡한 인수분해까지 좀 다루어 주셔야 특히 이 복잡한 인수분해 파트는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좀 심화스러운 문제까지, 심화스러운 개념까지 좀 잡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못하면 할 수가 없죠. 인수분해를 이용해야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 잘 잡아가되 2차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그 유명한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은 그 공식뿐만 아니라 유도 과정도 중요합니다. 유도 과정 여러 번 써 내려가면서 써보시고 항상 뭐 수학에서의 개념이 공식이 그러합니다. 그 결과 딸랑 공식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유도 과정과 증명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그죠 적용해서 풀어내는 문제, 그런 문제는 뭐 모든 친구들이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 번, 두 번 꼬아놓은 문제들, 어떤 응용 문제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유도 과정을 꼭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단원. 우리 2차 함수, 뭐 거의 중학교 3학년 1학기의 기말고사를 차지하고 있는 단원이죠. 2차 함수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와 비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포물선, 뭐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 대칭이동, 평행이동과 같은 이런 개념들 제대로 좀 정확히 익히실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함수니까 함수의 절진, 함수의 배프,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이 그려보시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해하고 익히는 것이 2차 함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히 2차 함수 정말 그대로 고등수학에서 등장합니다. 제대로 그 기본을 잘 잡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 단원별 잡았던 이 중점들 좀 잘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별 학습법은요. 학기 중과 시험 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이 1학기 수학의 개념 한번 훑었다 한 친구들은 학기 중에는 개념 이제 한번 훑었으니까 오케이, A급 수학과 같은 심화 수학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통해, 심화 수학은 혼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 하다 보면 포기하기 쉽고, 그래서 기생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개념과 대표 유형을 잡은 후 심화까지 우리 친구들 도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요. 내가 배운 것들을 제대로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나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온라인 단어 평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로바로 그때 배운 것들 확인이 가능한데요. 개쌤은 특히 전 강의, 모든 강의의 단원 평가 개쌤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5분 테스트의 느낌으로 내가 오늘 배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확인해 볼 수 있는 느낌으로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 평가 시스템 활용해 주시고요. 또 개쌤과 함께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로 함께한 친구들은 게라팩 알고 계실 겁니다. 개쌤의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패키지,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제공하는 단어별 테스트집 풀어보고 그 해설 강의 듣고 나서 자신의 이 점수대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제공하는 수준별 문제 풀어보시면서 괜히 문제집 2권, 3권 사지 말고, 그쵸? 선생님이 제공하는 적중률 높은 양질의 문제로 모두 가능하니까요. 풀어보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메꿔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각자의 약점이 발견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실수 1단원은 결과를 보니까 곧잘 하는데 인수분해가 좀 약하구나. 그럼 인수분해에 해당하는 개념을 다시 재점검하셔야 되겠죠. 그때 수박시에서 제공하는 콕 강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이니까요. 공지사항이나 또 자세한 내용들 참고하셔서 콕 강의로 부족한 부분들, 개념들 메꿔 나가시면서 학기를 잘 보내신 후, 자, 시험 전이라 함은 최소 한 달 전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시험을 보기 전에 한 달 전에는 다음 같은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자, 시험 특강과 교과서 강의를 통해서, 시험의 가장 기본은 교과서죠, 그렇죠? 이런 교과서 강의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학교, 출판사가 선생님은 100%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하는 교과서 강의와 전체적으로 한번 핵심 개념을 또 훑을 수 있는, 대표 유형을 맛볼 수 있는 시험 특강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들, 전체적인 핵심들 잡아보신 후, 자, 우리 친구들 아무래도 공부가 끝나고 나면요. 학교 실전 시험에서 시간 분배 제대로 못해서, 선생님 저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그렇죠? 아는 문제인데 풀어보지도 못, 손도 못 댔어야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실전 연습들을 필요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실전 문제 매 시험마다 우리 친구들 실전과 같이 연습해 보시라고 모의고사 형태로 3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진짜 시험처럼 시간도 재어가면서 시간 분배 연습도 해보고 실전 감각을 길러보는 거 역시 실전 연습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꼭 우리 친구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험 일주일이 다가왔다. 그럼 일주일 전에는요, 뭔가 새로운 문제들을 풀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보다, 왜 새로운 문제 풀고 나서 틀리면 왠지 실전에서 틀릴 것 같고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래서 거기서 틀렸던 문제 미리 오답노트에 정리할 친구들이라면 뭐 오답노트 그것만 딱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틀린 문제들만 뽑아서 골라서 그 문제들만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약점들을 보완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개쌤이 샘스 노트 중에 하나 개념 노트 구입한 친구들은 그거 늘 들고 다니면서 핵심 개념들이 압축되어 있잖아.
손바닥만한 노트라 손바닥 노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노트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확인하고 개념 잡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늘 궁금한 것들이 생기죠. 선생님 킥 답변 매회 100% 참여하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궁금한 것들 학습 질문 답변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바로바로 메꿔 나가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서요 좋은 결과 원하는 그 결과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겟쌤과 함께 오늘 중학교 3학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시기별 그리고 단원별 학습법을 통해서 어떻게 또 계획을 세워야 할지 겟쌤과 잠깐 알아봤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언제까지나 좀 평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인의 어떤 수준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습 상태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 기본적으로 들어보시고 또 이걸 기본으로 하되 또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학습 지문 답변을 통해서 겟쌤과 함께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 나가시고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달려오십시오. 겟쌤과 함께 우리 이 중학교 3학년 정말 제대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겟쌤은 여기까지고요. 겟쌤과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